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토대장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1억에서 한 2억 정도 있다면 지방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수도권에 소형 오피스텔을 사시겠어요? 저라면 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떤 것을 선택했냐? 저는 바로 소형 오피스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다주택자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번 오피스텔의 장점과 단점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오피스텔을 선택하게 됐는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도 오늘 다룰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편에서는 아파텔, 즉 아파트스러운 오피스텔의 장단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스러운 오피스텔은 뭐냐? 최소 방 2개에서 화장실 하나.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25평 정도,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소형 오피스텔은 방이 2개일까요? 3개일까요? 이 모두 아니에요. 그냥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약간 분리식 구조 또는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아파트스럽지 않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안 좋은 거라면 제가 선택을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소형 오피스텔이라도 투자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선택했겠죠. 그래서 이런 소형 오피스텔은 그럼 다 오르느냐부터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적어도 이 3가지 조건은 그래야지만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웬만하면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소형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3가지 조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수도권이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지방은 안 된다는 거죠. 아직은. 왜냐하면 오늘 비교를 뭐랑 하고 있죠? 지방 아파트랑 하고 있죠. 그만큼 아직 지방은 아파트가 투자적 가치로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금과 대출 면에서도 자유롭고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비해서 소액이다 보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도 좋은 거죠. 반면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주거 밀집도라든가 지방과 비교해서 매우 빼곡하잖아요. 특히 서울은 어떻죠? 이제는 웬만큼 부동산에 붙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서울은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엄청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수도권,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은 세금과 대출,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파트에 비해서 투자가 여유로운, 좀 다소 여유로운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수요층이 많이 늘고 있다. 어디가 비교해서? 지방과 비교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수도권이어야 한다. 소형 오피스텔은. 자, 그럼 두 번째는 입지와 상품성이 진짜 좋아야 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입지와 상품성이 그럼 과연 얼만큼 좋아야지만 소형 오피스텔이라도 오를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몇 가지 샘플 오피스텔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송파구 문정이에요. 서울 문정동에 보시면 송파파크 하비오 푸르지오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8호선 역을 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정역과. 그리고 문정역이 지하상가가 매우 좋아요. 상권 이용도 좋고 위쪽에도 당연히 좋고,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 지산이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법원이라든가 검찰청도 있어서 일자리의 메카다. 그러니까 즉 1인 가구들 또는 신혼부부들,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신혼부부라든가 1인 가구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엄청 많죠. 여기서 한 소형 오피스텔, 이건 너무 작고 이런 것들 한번 클릭해 보면 좋아요. 26평 이 정도? 그러면은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이 있는데 계약 면적을 오피스텔에 보지 않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용 면적으로 14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4평 정도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 있네요.
한 13.98, 이것도 한 14평 정도라 볼 수 있는데, 이 26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용 면적 14평,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면적이랑 거의 동일하게 14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방 하나, 거실, 뭐 알파로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6A였죠. 이거를 한번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26A로 해서 실거래가 보세요. 20년 7월 달에 3억 9천 하던 게 지금 거의 뭐 5억 4천 뭐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지금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볼까요? 26 이런 것들을 다 클릭해 보는 거죠. 26을 클릭해 보고, 그죠? 해당 거의 물건이 없나 봐요. 물건이 없나 봐. 근데 24는 있을까? 나 있네요. 5억 6천. 이거보다 더 작은 평수가 5억 6천 하네요. 3억 9천 하게 5억 6천까지도 간다. 이 송파 문정 하비오 푸르지오는 그렇다. 그러니까 소형 오피스텔에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이렇게 간다. 그럼 다른 곳을 한번 볼까요? 서울 용산행구로 한번 가보시면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름도 어려워요. 아스테리움. 그래서 여기도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이 있고, 뭐 4호선 역세권에 용산역 KTX까지만 1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여기에 뭐 주상복합이다 보니까는 여기 뭐 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주상복합이 다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도 소형 오피스텔이 있어요.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얘가 그러면은 몇 평이냐 봤을 때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딱 눌러보면 전용 면적 15평,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15평 정도가 된다. 그럼 서울만 있느냐? 경기도로 한번 가볼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있는 호계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4호선 역세권에 롯데백화점 정말 좋죠. 상권 끼고 있고 여기에 상권도 다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있고, 그죠? 시청까지. 여기에 힐스테이트 범계형 모비우스 오피스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제일 작은 거 방 하나 있죠. 근데 이거를 확장하게 되면 방 2개까지 생기는데 얘가 몇 평일까요? 14.88평센트.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냐면 한 5억 7천에서 7억까지 나오네요. 뭐 6억 4천도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분양가가 한 3억 8천에서 거의 고층은 4억 5천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하나만 더 보면 여기에 또 롯데백화점을 끼고 있고 동탄역이라는 초역세권에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이 있죠.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전용 면적은 18평. 이것도 거의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3억 초반, 한 3억 3천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7억 5천에서 거의 2배 뛴 거죠.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은 간다. 입지가 좋은 곳은 간다. 어때요, 여러분? 방 하나, 뭐 화장실 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가격 많이 올라갔죠. 이 네 곳 모두 공통점이 있죠. 초역세권이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상품성도 뭐 힐스테이트, 롯데 뭐 이런 걸로 괜찮죠. 그리고 인프라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딱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만한 상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아무리 소형 오피스텔이라도 가격이 상승하더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죠. 그 소형 오피스텔 주변에 또는 그 해당 오피스텔에 아파트도 함께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격이 이미 비싸거나 비싸질 곳이어야 한다. 무엇이? 아파트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샘플 4곳 있잖아요.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파트 평당가로 들어가서 뭐 한 33평을 기준으로 하죠. 서울에 아까 송파구였죠? 송파구 가보시면 문정동이었나봐요. 그쪽 있네요. 여기에 5,270만원. 네. 매매가로는 18억 정도, 5,21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용산으로 가볼까요? 용산을 가보시면 아까 전에가 용산 5가 그 아스테리움 근처에 있던 게 용산 5가였거든요. 용산 5가에는 파크타워, 이게 6,580만원 하네요. 25억. 그죠? 그리고 평촌으로 가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안양이니까. 안양으로 가보시면 여기가 호계동이었을 거예요. 호계동에 지금 더샵 아이파크가 와 보세요. 3,900만원, 13억 2천 최고가가. 그리고 동탄이었죠. 동탄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고요. 화성의 청계동에 있죠.
청계동. 사실은 뭐 동탄역은 여기 오산동에 속해 있는데, 오산동을 보더라도 뭐 4,200, 한 16억 정도. 그리고 이 뭐 청계동을 보게 된다면 14억 5천 정도. 이런 아파트들은 소형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 가격이 높았거나 앞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소형 오피스텔을 사려고 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소형 오피스텔에 비해서 최소 80% 이하인가, 이걸 좀 측정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이 뭐 평당 5천이라고 쳐요. 근데 소형 오피스텔 가격이 평당가가 뭐 한 4천만 원 정도다. 그럼 한 80%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좀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죠. 평균적으로 아파트스러운 오피스텔에 가까운 거, 제가 왜 이전에 장점과 단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럼 25평 같은 거, 전용면적 또는 뭐 한 9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조건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아파트 대비 90% 이하일 때 저평가된다고도 하거든요. 평균적인 가격이. 그런데 이것은 소형 오피스텔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80% 정도면 그러면은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상승 여력도 한번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무주택자는 당연히 청약 먼저 도전해 보셔야 해요. 특히 수도권일수록 청약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수익률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죠. 그래서 일반 청약이라던가 특별 공급 청약까지 다 계산해서 내가 청약 조건이 당첨에 가깝다 그러면 무조건 청약을 하시고요. 만약 청약 점수가 낮아서 몇 년은 더 있어야 당첨될 것 같다, 저는 그러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 돈으로 소액으로라도 지방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지방 아파트의 경우가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세금과 뭐 대출에 있어서도 수도권보다 훨씬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라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무엇을? 지방 아파트를. 여기서 말하는 지방 아파트는 당연히 비조정 지역이고요. 즉 정부에서 규제가 덜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곳이 내가 살 때에도 세금과 대출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규제 지역에 비해서 이점이 있고요. 뭐 내가 아닌 타인, 뭐 투자자인 거죠. 투자자가 사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가격이 뭐 지방 소도시라도 막 오르고 있는 거죠. 뭐 1주택자는 그럼 어떻게 하냐? 무주택자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단 여기서 뭐 똘똘이로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뭐 특히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방 아파트보다는 다른 광역시나 수도권이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만 다주택자로 집을 여러 채 뭐 사서 자산을 빨리 늘려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여전히 지방 아파트가 뭐 세금이라든가 대출,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다주택자라면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소형 오피스텔을 산다. 그게 아닌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면 여전히 지방 아파트가 좋을 수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최근에 이 두 가지 부동산 종목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